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총리님께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6월 2일에 기획재정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아동학대 방지 예산을 복지부 소관으로 일원화하고 일반 회계로 편성하기로 결정을 해서 무척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대응 예산 대부분이 기재부의 복권기금 그리고 법무부의 범피기금으로 받아 쓰고 있는 탓에 정작 이 정책을 수립하는 복지부는 편성 권한조차 없었죠. 그래서 제가 복지부 소관에 아동복지기금을 별도로 만든 법안까지 대표 발의하며 기재부랑 꾸준히 협상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일반 회계 전환이 이루어져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전환을 생각을 해볼 때 정부의 내년도 아동학대 대응 예산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학대 피해 아동 즉시 분리제도 실시에 따라 당장 분리한 아이를 보호해야 할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매우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부는 지난 5년간 매년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늘리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총리님 혹시 그간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제가 구체적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한데, 네네. 저희들이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계속. 예, 맞습니다. 쉼터를 늘려가겠다는. 예. 네, 2015년부터 2021년까지요. 2019년 딱 한 번 빼놓고 복지부는 연례적으로 3곳에서 또는 많게는 12곳까지 목표했던 것보다 쉼터를 적게 지어왔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쉼터 설치비 지원 단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정말 충분히 현실화해서 담아야 한다고 보는데 공감하십니까, 총리님? 예. 이 쉼터 새로 짓는 일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쉼터 중에 이전이 필요한 사례 역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존 쉼터 중에 가해 부모가 상담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 쉼터에.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안에 위치를 해가지고 가해 부모랑 이 피해 아동이 동선이 겹치는 곳이 4곳이 됩니다. 대부분 가해 부모들은 본인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동을 찾아가서 해코지하거나 거짓을 이야기하도록 회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대를 피해서 분리된 아동이 다시 가해자를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전월세 계약 기간 만료가 돼서 당장 이사가 급한 것도 12곳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다니던 학교도 바뀌어야 되고요. 만나던 사람들도 바뀝니다. 굉장히 큰 또 다른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거죠. 이 같은 기존 쉼터들에 대한 지원 역시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겨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 곳곳에서 이런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시설 혹은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재정당국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네, 아동학대 대응 예산의 복지부 소관 일반 회계 전환은 정말 엄청난 성과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오셨고요. 그래서 이 엄청난 성과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 정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